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후반의 평범한 여성으로 결혼한 지 이제 겨우 몇 달밖에 되지 않은 신혼입니다. 아직 신혼의 달달함을 누려보기도 전에 저는 지금 이 결혼을 끝내야 하는 게 아닐까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는 건 아닐까 스스로도 수백 번 자문하지만 지금의 제 마음은 어느 정도 결심 쪽으로 기울어가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혹은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점이 있다면 이 글을 읽으시는 여러분께서 따끔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조언이 필요합니다. 저희 부부는 약 2년 정도 연애를 했습니다. 사귀는 동안 특별히 큰 문제도 없었고 서로에 대한 신뢰도 있었기에 자연스럽게 결혼까지 이어졌습니다. 양가 부모님들 모두 반대 없이 저희의 결혼을 기쁘게 축하해 주셨고 그 과정도 비교적 순탄했습니다. 결혼 준비 역시 서로 합의하에 진행했습니다. 신혼집과 예식 준비, 예물까지 금전적으로는 가능한 한 공평하게 나누려고 했고 실제로 신혼집 비용과 결혼 준비 비용은 반반씩 부담했습니다. 혼수는 저희 친정에서 전담했는데 그 부분도 양가 간에 큰 이견 없이 잘 정리되었습니다. 남편의 수입은 제 것보다 약간 더 많은 편이지만 결혼 전부터 저는 경제적으로 자립한 관계를 이상적으로 여겼기에 불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신랑과 가장 자주 부딪히는 문제는 바로 맞벌이와 육아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는 대학 졸업 직후부터 지금의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이 회사는 출산 휴가는 있지만 육아휴직 제도가 없는 곳입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육아휴직이 가능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여직원들 사례를 보면 대부분 출산휴가 후 복귀했을 때 본인이 원하지 않는 힘든 부서로 발령이 나거나 장거리 출퇴근으로 바뀌는 식으로 회사에서 나가길 유도받는 분위기입니다. 실제로 복귀 후 얼마 안 되어 퇴사하는 경우가 허다하죠. 저도 그런 현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출산 후에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제 회사는 평소에는 오후 6시 정시 퇴근이 보장되고 주말에도 쉴 수 있는 구조라서 신혼 초에는 만족하며 다녔지만 출산 이후의 삶을 생각하면 큰 고민이 됩니다. 특히 출산 후 배치되는 부서는 야근이 잦고 퇴근이 밤 9시를 넘기기 일수인데다 주말도 제대로 쉴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도저히 그 생활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깊이 고민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땐 결혼도 출산도 막연히 먼 이야기로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막상 결혼하고 보니 현실은 달랐습니다. 한 사람의 아내이자 미래의 엄마로서의 제 위치를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고 저 역시 일을 계속하고 싶다는 생각은 분명하지만 아이를 낳고 제대로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계획은 명확했습니다. 육아 복지가 잘 갖춰진 회사로 이직을 한 후에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아이를 갖자는 것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시댁과 신랑의 태도였습니다. 시댁 쪽 분위기를 보면 일 안 하는 며느리, 무능하거나 나태한 사람이라는 편견이 깔려있는 듯 했습니다. 직접적으로 그런 말을 하신 적은 없지만 뉘앙스나 표정에서 그 기류가 확연히 느껴졌고 저 또한 위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신랑은 맞벌이에 대해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마치 맞벌이를 하지 않겠다고 말하면 제가 결혼 생활의 기본을 어기는 것처럼 여겼습니다. 저는 분명히 제 계획과 상황을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단순히 일을 그만두고 놀겠다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낳고 제대로 돌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현실적인 고민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도 신랑은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고 제가 게으르다거나 책임감이 없다는 식으로 몰아가려고 했습니다. 맞벌이를 하지 않겠다는 뜻이 아닌데도 말이죠. 결국 저는 이제 이 결혼이 저에게 감정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너무 큰 무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 몇 개월 만에 이혼이라는 결론에 다다르게 된 제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지만 계속해서 이해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하는 관계에서 살아가는 것도 두렵습니다. 결혼 후 신랑과 아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수록 마음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제가 다니는 직장 상황이 출산과 육아에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다는 것은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계속 끙끙 앓기만 해서는 답이 안 나오겠다 싶어서 어느 날 마음을 굳게 먹고 신랑에게 제 회사 사정을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단순히 힘들다거나 막연히 걱정된다는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이 회사에 다니는 여직원들이 출산휴가 이후 어떤 부서로 배치되는지 어떤 환경에서 일하게 되는지를 사례 중심으로 설명했어요.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제가 당장 아이를 낳게 되면 결국 일을 포기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솔직히 털어놨습니다. 그런데 신랑의 반응은 제 예상과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어떻게 일을 안 하겠다는 얘기를 그렇게 쉽게 해? 그럼 나 혼자 벌어서 우리 둘이 살자는 거야? 이런 말들이 제게 돌아왔고 순간 정말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현실적인 어려움을 공유하고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고 싶었던 것이었는데 마치 제가 무책임하게 경제적 부담을 전가하려는 사람처럼 여겨졌다는 것이 너무 속상했습니다. 물론 요즘 세상의 맞벌이가 당연시되는 분위기이고 저 역시 일을 계속하고 싶다는 의지가 있습니다. 저도 사회에서 자리를 잡고 싶고 경제적으로도 자립적인 부부로서 함께 성장해 나가고 싶어요. 단지 지금의 직장에서 출산 후까지 근무를 유지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고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입장을 조금 더 명확히 하기 위해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자. 지금 내 회사 특성이 출산과 육아에 너무 불리하니까 내가 복지가 더 나은 회사로 이직을 한 다음에 아이를 가지는 건 어때? 그렇게 하면 나도 일을 그만두지 않고 계속할 수 있고 당신도 혼자만 경제적 부담을 지는 상황은 안 생길 거야. 그런데 신랑은 이 제안조차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말을 바꿨다며 결혼 전에 했던 이야기를 들먹이며 저를 몰아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결혼하고 바로 아이를 갖기로 한 거 아니었어? 이제 와서 말을 바꾸면 뭐야? 사기 결혼이야 뭐야? 이런 식의 말들이 쏟아졌고 저는 충격에 가까운 감정을 느꼈습니다. 저는 현실적인 상황을 함께 고민하고 싶었던 것뿐인데 그걸 사기 운운하며 감정적으로 몰아가는 태도에 너무 실망했습니다. 결혼 전 시댁 쪽에서도 그리고 신랑 본인도 나이도 있으니 아이는 되도록 빨리 갖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를 했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희망사항이었고 막상 결혼해서 현실을 마주해보니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거죠. 무엇보다 저는 아직 20대 후반이고 신랑은 30대 중반, 정확히 말하면 34살입니다. 요즘 세상에 이 정도 나이는 결코 늦은 나이가 아닙니다. 불임 걱정할 수준도 아니고 의학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준비만 되어 있다면 충분히 건강하게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나이입니다. 그런데도 신랑은 마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처럼 조급해하고 그 조급함을 제게 그대로 전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게 너무 불합리하게 느껴졌어요. 아이를 갖는 것은 단순히 결혼한 부부이니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둘 다 마음의 준비와 환경적인 기반이 되었을 때 선택해야 할 신중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결혼했으니 바로 아이라는 틀에 얽매여 저의 삶과 커리어를 단절시키고 싶지는 않았어요. 저는 지금 제 인생의 한가운데에서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묻고 있습니다. 과연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 내가 너무 현실적인 계산만 하고 있는 걸까? 하지만 제 입장에서 보자면 이건 계산이 아니라 책임감 있는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작정 아이부터 갖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제대로 품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려는 노력이라고요. 신랑은 매일 퇴근 시간이 늦습니다. 평균적으로 집에 도착하는 시간이 밤 10시가 다 되어야 하죠. 바쁜 직장 생활, 피곤한 몸 물론 이해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저는 결혼 후에도 계속 일을 하고 싶고 경력을 이어가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 직장은 출산 후 복귀하면 오히려 더 어려운 부서, 더 가혹한 근무 조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복귀 후에는 퇴근이 밤 9시가 기본이고 쉬는 날도 2주에 하루꼴이라 아이와 함께 보내는 시간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아이를 낳고 육아를 병행하라는 건 솔직히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신랑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은 출산하기 좋은 시기가 아니라고 복지와 워라밸이 더 잘 갖춰진 곳으로 이직을 한 다음에 아이를 갖는 것이 우리 둘 모두를 위해 좋을 것 같다고요. 그러자 신랑은 그럴 거면 결혼은 왜 했냐는 말을 꺼냈습니다. 마치 제가 결혼의 의무를 저버린 사람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이죠. 그 말이 얼마나 가슴에 꽂혔는지 모릅니다. 전 단지 좀 더 준비된 환경에서 아이를 낳고 싶었을 뿐이에요. 아무 계획 없이 아이를 먼저 낳고 보자는 태도는 저에게는 너무 무책임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아이를 직접 돌보고 싶습니다. 친정어머니께 육아를 전적으로 맡기고 싶지 않아요. 어머니도 연세가 있으시고 이미 평생 자식 키우느라 고생하셨는데 이제는 좀 쉬셔야죠. 그리고 아이의 첫 기억 속에 엄마가 함께 있었으면 합니다. 그 시기를 남에게 맡기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 진지하게 신랑에게 물었습니다. 아이를 낳고 출산휴가 후에 회사에서 다른 곳으로 발령이 나면 그 부서에서는 퇴근이 밤 9시고 주말도 거의 못 쉬어. 그 상황에서도 내가 계속 일해야 한다면 육아는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거야? 신랑은 집에 10시에 들어오고 나는 9시에 퇴근하는데 아이는 누가 보고 어떻게 키우냐는 거야? 제가 힘들더라도 이직을 준비하면서
최대한 회사에 다니겠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만약 버틸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그때는 잠시 퇴사하고 다른 회사를 찾겠다고, 그렇게 하면서도 계속 직장 생활을 이어나갈 의지가 있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신랑은 단호하게 안 된다고 하더군요. 맞벌이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야. 아이 키우는 건 친정엄마가 도와주면 되지. 라고요. 그 말들이 너무 실망스러웠습니다. 저는 이 결혼이 서로에 대한 배려와 이해로 채워지기를 바랐어요. 그런데 아이는 낳자고 강요하고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하면 안 된다며 일방적으로 막고, 육아는 친정엄마에게 떠넘기면 된다는 태도를 보이는 신랑을 보며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충분히 숙고하고 고민한 끝에 꺼낸 이야기들에 대해 진심 어린 공감이나 이해는커녕 다른 사람들은 다 맞벌이해, 너는 너무 곱게 자랐다 는 식의 말까지 들었을 땐 정말 말문이 막혔습니다. 너무 곱게 자랐다는 그 말은 제가 현실을 모르는 철없는 사람이라는 뜻일까요? 아니요. 저는 누구보다 현실을 알고 있고 그 안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려 애쓰는 사람입니다. 아이를 낳는 것도 직장을 다니는 것도 모두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버티고 싶고 이 결혼 안에서 제 역할을 다하고 싶습니다. 다만 제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최소한의 존중과 이해는 받고 싶었습니다. 이런 저의 이야기가 너무 예민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단지 이 현실을 함께 고민해주기를 바랐던 것뿐인데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서로 맞춰가다 보면 이해해주겠지. 결혼 초의 갈등은 누구나 겪는 거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며 하루하루를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고 머릿속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신랑과 시댁의 태도를 보면 도무지 제가 가족으로 여겨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단지 역할만 기대받는 존재인지 혼란스러웠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당연히 친정엄마가 돌봐야 한다는 식의 말이 오갈 때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왜 아이는 꼭 우리 엄마가 봐줘야 하는 건데요? 시댁은 왜 안 돼요? 그러자 돌아온 대답은 너무도 단순했습니다. 시댁은 멀어서. 참 허탈하더군요. 멀어서? 그럼 친정엄마는 가까우니까 당연히 희생해야 하는 존재인가요?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제 엄마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갓난아이를 책임지고 밤에는 지쳐 쓰러져야 하는 운명인가요? 그렇게 따지면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배려해야 하는 게 아닐까요? 결혼 전에는 누구보다도 사려 깊고 배려심 많던 신랑이었습니다. 내가 조금만 피곤해도 걱정해주고 내 말에 귀 기울여주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지금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결혼이라는 틀 안에 들어오자마자 갑자기 아내라는 이름에 수많은 기대와 책임만을 얹은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저는 너무 당황스럽고 또 실망했습니다. 며칠 동안 깊이 고민했습니다. 밤에 잠도 잘 오지 않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내 인생은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 걸까라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내가 꿈꾸던 결혼 생활이 이런 모습이었나? 정말 내가 이 관계 안에서 행복해질 수 있을까? 생각만 해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결국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신랑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래, 내가 회사는 최대한 계속 다니니 퇴사하지 않도록 노력할게. 대신 당신도 집안일과 육아는 똑같이 반씩하자. 우리 둘이서 함께 아이를 키우는 거니까 책임도 똑같이 나누는 게 맞지 않겠어? 제 말은 상식적이고 공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신랑의 반응은 너무도 당연하다는 듯 이렇게 말하더군요. 내가 몇 시에 퇴근하는지 알잖아. 나는 10시 넘어야 들어오는데 일찍 들어오는 사람이 좀 더 하면 되는 거지. 그걸 뭘 그렇게 따져? 그 순간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결국 또 시간 탓, 상황 핑계.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고 속으로 조용히 씁쓸한 웃음만 지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이를 엄마가 돌보신다면 우리 엄마에게도 베이비시터에게 주듯이 정당하게 용돈을 드리자. 시간과 노동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는 해야 하지 않겠어? 하지만 신랑의 대답은 더 가혹했습니다. 무슨 말이야? 할머니가 손주 봐주는 거지 무슨 돈을 줘?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 더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말이 막히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제 부모님이 무슨 당연한 노동력입니까? 아이의 외할머니이기 전에 한 사람의 인생을 살아온 어른이고 저를 길러주신 제 부모님입니다. 그런 분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당연히 모든 걸 떠맡기겠다는 발상 자체가 너무나 무례하게 느껴졌습니다. 그건 가족이니까라는 말로 포장된 착취일 뿐입니다. 결혼은 함께 살아가는 것이라 배웠습니다. 함께 고민하고 함께 결정하고 함께 책임지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제 결혼은 당연히 너는 이렇게 해야 해라는 강요만 가득합니다. 저는 더 이상 그런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너무 큰 기대를 한 걸까요? 아니면 이 결혼이 너무 일방적인 걸까요?
저는 결국 신랑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까지 이기적인 사람일 줄은 정말 몰랐어. 결혼 전에 어떻게 이런 면을 그렇게 철저히 숨겼는지 정말 대단한 능력이다. 그 순간 제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서늘할 정도로 차가웠습니다. 그동안 쌓여온 실망감, 억울함, 분노가 하나씩 입 밖으로 튀어나오기 시작했죠. 더 이상 참지 않기로 마음먹은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신랑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이 안 낳겠다, 고요. 이렇게까지 일방적인 상황에서 저 혼자만 감당하고 끌고 가는 육아는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낳는 순간부터 제가 모든 걸 감당해야 할 것이 뻔한데 그런 현실을 알면서도 어떻게 감히 새로운 생명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저는 책임감 없는 선택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했어요. 내가 아이 낳고 회사 복귀하면 발령받은 부서에서 9시에 퇴근해. 당신은 10시에나 집에 오잖아. 그러면 집안일은 누가 해? 내가 혼자 다 해야 해? 집안일을 반반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런데 신랑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했습니다. 여자랑 남자랑 같냐? 이 말을 듣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이게 지금 2025년에 할 말인가 싶었죠. 입 밖으로 욕이 나올 뻔했지만 정말 간신히 참았습니다. 어이없고 기가 막히고 너무 분노스러웠습니다. 같은 맞벌이인데도 불구하고 여자는 집안일까지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 인식이 너무나 후졌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그럼 왜 우리 엄마가 아이를 봐줘야 해? 왜 시어머니는 안 되는 거야? 돌아온 대답은 더 기가 막혔습니다. 시댁은 멀잖아. 친정이 가까우니까 당연하지. 가까우면 당연히 희생하라는 건가요? 저는 다시 반문했습니다. 멀면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 와서 계시면 되잖아. 왜 친정엄마는 가깝다고 당연히 희생해야 해? 그런데 신랑은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좀 더 가까운 집이 봐주면 되는 거지. 뭘 그렇게 따져. 넌 진짜 너무 따져서 정내미가 떨어진다. 정내미가 떨어진다. 제가 정내미가 떨어진 쪽이어야 하지 않나요? 저는 지금까지 내 부모님의 노동과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과 결혼 생활을 유지해왔다는 사실이 너무 모욕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신랑의 논리를 되짚으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남녀 따지면 남자는 돈 벌고 여자는 집안일 하는 게 정상이라는 말이야. 그럼 지금 우리는 같이 돈 벌잖아. 그런데 집안일은 내가 거의 다 해야 한다고? 그럼 여자가 손해보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신랑은 이렇게 대답하더군요. 결혼 생활을 그렇게 손익 따져서 할 거면 어떻게 같이 살 수 있겠냐.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져 내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자기 손해는 기가 막히게 따지고 남에게 희생을 요구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말하는 사람. 책임은 같이 지지 않으면서 의무만 강요하는 사람. 그리고 그 모든 말을 해놓고는 제가 손익을 따지는 사람처럼 몰아가는 이 상황이 정말 역겨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래, 난 이런 결혼 생활 안 해. 이딴 식이면 같이 살 이유 없어. 결혼식은 했지만 혼인신고 안 한 게 천만다행이야. 아이 출생신고할 때 혼인신고 같이 하자고 했던 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정말 그거라도 안 해서 다행이다. 말을 마친 후에도 가슴이 벌렁거리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 누구보다 이 관계를 유지해보려 했었고 함께 미래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이 결혼은 함께가 아니라 일방적인 희생을 전제로 하는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그 희생은 늘 저만 감당해야 했고 저의 부모님까지 당연한 돌봄 노동자로 끌어들이려 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결혼이 정상이라면 저는 그 정상에서 내려오겠습니다. 반반 결혼이었습니다. 신혼집도 절반씩 부담했고 결혼식 비용도 각자 부모님 도움 없이 우리가 알아서 마련했습니다. 저는 혼수까지 준비했지요. 그래서 이 결혼은 공정하다고 믿었습니다. 우리 둘 다 일을 하며 살아가는 서로를 존중하는 부부가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믿음은 하나씩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맞벌이는 당연한데 집안일은 왜 전부 제 몫이 되어야 했을까요? 남편은 늦게 퇴근한다는 이유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제가 조금이라도 분담을 요청하면 일찍 오는 사람이 좀 더 하면 되지라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이 이야기가 나왔을 때 본색이 드러났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친정엄마가 봐줘야 한답니다. 시댁은 멀어서 못한다나요. 그럼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와서 계시든가 했더니 뭘 그렇게 따지냐며 저더러 정내미가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정작 희생만 강요받고 있는 저는 정내미가 뚝 떨어졌습니다. 결국 저는 터졌습니다. 반반 결혼하고 맞벌이하면서 집안일은 여자가 다 하고 여자 집에서 아이까지 봐주길 원하는 이런 이기적인 인간들이 쓰레기와 뭐가 다르냐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하면서도 마음이 쓰라렸습니다. 내가 결혼한 사람이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라니 그 사실 자체가 너무도 비참하고 소름 끼쳤습니다. 같은 집에 있는 것도 싫다. 살림 얼른 정리하고 각자 갈 길 가자. 그렇게 말하니 남편은 이혼을 그렇게 쉽게 말하는 거 아니다라며 도리어 저를 탓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되물었습니다. 그렇게 쉽게 이기적인 말들을 내뱉는 사람이 이제 와서 이혼은 쉽게 말하는 거 아니라고? 그게 적반하장이지 뭐야.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당장 짐 빼고 집은 부동산에 내놓자. 남편은 마지막으로 후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는 담담히 대답했어요. 후회할 일 없으니 그렇게 하자. 그리고 다음날 저는 직접 집을 부동산에 내놓고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친정 부모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 부모님도 제 얘기를 듣고 크게 분노하셨고 주말에 당장 짐 빼서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용딸을 불러 짐을 정리했습니다. 남편은 마지막까지 대화로 풀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까지 하냐며 저를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꾸할 가치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말로는 공감한다고 하면서 행동은 끝까지 자기 중심이었던 사람. 그런 사람과의 대화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짐을 다 뺀 이후 시어머니의 전화가 여러 번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할지 뻔했거든요. 너무했네. 대화로 풀지. 아니요. 저는 너무한 사람이 아니고 너무 참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에게도 전화가 여러 번 왔습니다. 처음엔 무시했지만 계속 문자가 오더군요. 네가 원하는 대로 할게. 다시 얘기해보자. 하지만 이제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신랑이라는 사람의 본심이 무엇으로 채워졌는지 똑똑히 봤기 때문에 그와는 더 이상 함께라는 단어를 쓸 수 없습니다. 제가 잘못한 걸까요? 아니요. 전혀요. 잘못한 사람이 있다면 누군가의 시간과 체력, 감정을 아무렇지 않게 소모시키면서도 미안함조차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월이 흐른다고 그런 사람의 본질이 바뀔까요?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처음 몇 달, 몇 년은 바뀐 척할 수 있겠죠. 하지만 본질은 언젠가 다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심은 노력 없이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 저는 여전히 멍한 상태입니다. 일주일이 지나도록 정신이 붕 떠 있는 느낌이고 때로는 내가 정말 잘한 결정이었는지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그래도 지금 이 감정이 지나가고 나면 분명히 알게 될 겁니다. 내가 선택한 길이 나를 지키는 길이었다는 것을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